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금방 가죠. 이 중에는 매일같이 저를 보시는 분도 있죠. 저 매일같이 학원을 나오잖아요. 어제도 학원에서 집으로 출발한 시간이 9시 40분? 그때까지도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받으실 거예요. 합격증을. 자격증을 받으실 겁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전체 개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현재 1억과 1년 뒤 1억은 가치가 같은 돈이겠느냐 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액면금액 그대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름에 항상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화폐가 시간가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돈이어도 시간의 시점, 발생 시점에 따라 그 돈의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를 것이다. 그게 화폐의 시간가치고 그것과 관련 있는 계수가 있어요. 수들을 만들어 놨다고, 수학자들이. 그럼 이런 내용을 왜 공부하는지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1시간 동안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지난주처럼 미쳐 날뛰는 일이 없도록 자중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계수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계수. 우리가 계수를 계속 공부했잖아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계수가 상관계수를 공부했고 변이계수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변이계수는 변한다, 이상하게. 이것과 관계 있는 수, 그게 변이계수. 그래서 걔는 결국 위험을 나타낸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어디로 올라가니까? 분자로 올라가니까 위험을 수익으로 나누는 거지 수익을 위험으로 나누는 게 아니었다. 위험의 크기니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걔를 선택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 개별 투자한들 간에 상관관계와 관계 있는 수가 뭐죠? 상관계수였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하나가 떨어지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떨어진다. 다른 하나도. 그럼 걔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 현대자동차에만, 그리고 거기에만 타이어를 제공하는 회사에 분산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다 같이 다 떨어진다.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상관계수의 크기가 플러스 1이었죠. 그럼 가장 좋은 건 평균적인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다른 투자에서는 똑같은 크기로 늘어야 된다. 그게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똑같은 크기니까 마이너스 100%, 그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1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언제가 제일 좋다? 마이너스 1. 계수를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계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래요. 이게 1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데 지금 이걸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있답니다. 제가 어디다가 색깔을 넣어놨죠? 변에다가. 이런 변이 있나 이 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수는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 변화하는 수. 그럼 독립변수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 맞아요? 그럼 종속변수는 뭐가 변함에 따라?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 따라서 변하는 수?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럼 상수는 항상 같은 수? 이게 상수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상수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건 매우 안정적인 거예요. 늘 똑같은 거야. 그게 상수예요, 상수. 그럼 계수는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 부분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지문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본 기억만 있으면 돼.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계수의 개념만. 자, 따라해 봅니다. 계수는 관계에 있는 수다. 되셨죠? 그럼 이 부분에서 잡아보면 이때 x는 1이 대입될 수도 있고 2가 대입될 수도 있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얘가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 독립변수입니다.
그럼 x가 1, 2, 3 이렇게 대입됨에 따라 y값이 변하죠. 따라서 변해요. 얘를 종속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a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면 얘가 1 변했을 때 얘가 2배로 변하죠. 네. 그래서 a가 바로 뭐냐면 얘가 개수예요. 그리고 b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상수입니다. 근데 이 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만 기억하자? 개수만. 그러면 이제 개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고 화폐의 시간가치 개수는 그럼 뭐의 줄임말일까요?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계 있는 수. 그럼 얘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총 6가지가 존재한답니다. 몇 개가? 6개가. 그래서 종류를 이제 따져볼 때 첫 번째, 기업.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이 있대요. 우리 돈의 종류가 있으면 연이어서 받는 금액이 있고 아니면 한 번만 받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은 일시불이라고 할까요? 연금이라고 할까요? 일시불이에요. 또는 일시금이라고도 하겠죠. 보통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우리 얼마씩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을 60만 원씩 받는다. 기초생활자금을 얼마씩 받는다 그러면 스포츠스타가 스포츠연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연금 받죠? 그런 식으로.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줄임말이 뭐다? 이게 연금이죠. 연금.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돈의 종류를 따지는데 지금 현재 돈이면 얘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지금 현재면 현재 가치겠다? 미래 가치겠다? 현재 가치일 거예요. N년 뒤 금액, 몇 년 뒤 금액이라고 나오면 10년 뒤, 2년 뒤, 3년 뒤, N년 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얘 미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돈의 종류는 잘 보세요. 한 번만 나오는 돈이 뭐예요?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뭐라고 하고? 현재 가치. N년 뒤 돈은 미래 가치. 그럼 돈의 종류가 일시금에 현재 가치가 있을까요? 일시불에 현재 가치가 있겠죠. 일시불에 미래 가치도 있을까요? 연금에 현재 가치가 있어요? 연금에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몇 개 나왔어요, 지금? 벌써 4개죠.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4개는 이미 끝난 거죠.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리러 갔어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 그때 은행 직원이 고객님의 신용 상태로 1억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계산해 보는 게 뭘 계산하죠? 이제 들고 어떻게 튈 것이냐를 따져보나요? 그게 아니라 매월 얼마씩 갚아나가야 될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러면 은행 직원이 열심히 그때부터 막 계산기를 막 두들길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기간 20년 만기로 돈을 빌려준다. 이자율이 5%다. 그럼 이자율과 기간이 만나는 칸의 수치를 읽어서 그걸 곱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빌리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걸 저당.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내 돈을 두 글자 뭐라고 했죠? 지분. 남의 돈을 두 글자? 저당. 세 글자? 저당액.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저당에 곱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얼마씩 갚아야 될지 쪼개주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 이름에는 저당자가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을까요?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5가지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적금 붓나요? 적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부어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부어서 10년 뒤에 1억 적금을 탄다? 이렇게 타는 거죠. 그럼 내 목표가 10년 뒤 1억을 적금을 타는 게 목적이라면 은행을 가서 알아볼 때 뭘 알아볼까요? 매월 이자율 얼마를 적용해서 나는 얼마씩만 모아나가면 될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매월, 매년 적립할 금액이 궁금하죠.
그럼 걔도 은행 직원이 열심히 그때부터 막 계산을 할까요? 표가 있을까요? 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빌리고 갚아나가기 위해서, 갚아나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계수가 하나 있고, 적금을 타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해야 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존재해요? 6개죠?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총 6개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와 이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헷갈려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세모가 나와야 돼요? 이거 세모가 나오면 유전자 검사 들어가 봐야 돼요.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가. 이번엔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했대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세모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뭔진 모르는데 이 앞에 게 뭔지 몰라. 그런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곱해졌대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걸 이해해 두면 이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됐어요? 그럼 잠깐만 절 보세요. 앞으로 구하라는 게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하면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무슨 계수를 곱한다? 현재 가치 계수. 근데 구하고 싶은 게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죠. 네. 근데 구하고 싶은 게 연금들이야. 근데 그 연금들을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연금의 현재 가치죠. 무슨 계수를 사용하면 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이게 내용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됐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절대로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안 나온다고요. 된 거예요. 그러면 디귿, 이제 이게 결론인 거죠.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연금의 미래 가치라면 연금들 다 모아서 매월 안 받고 한꺼번에 20년 뒤에 받고 싶어. 그럼 그게 연금의 미래 가치잖아요. 이 연금들의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 그럼 그때는 뭘 곱하면 돼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연금의 미래 가치면 무슨 계수를 사용해? 그렇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할 때 어렵게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건데 이 앞에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우리 이 6놈의 정확한 정체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역수관계를 갖는데요. 역수는 뒤집는 수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 역수관계를 한번 공부한 적 있는데 언제 공부했었죠? 힌트, 탄력성에서 뭐와 뭐가 역수였어요? 탄력성과 기울기가 역수였어.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그러면 기울기를 별도로 구하지 않았죠. 뭘부터 구했어? 탄력성을. 탄력성은 뭐 앞이 탄력성이에요? P 앞이 탄력성이야? Q 앞이 탄력성이야? P 앞이?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탄피? 총 쏘면 총알 거중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게 탄피잖아. 그래서 P 앞의 계수가 뭐였어요? 탄력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만약에 4면 기울기는 얼마? 4분의 1. 그렇죠. 그때 우리가 역수관계를 공부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총 6개가 역수관계로 둘둘둘 짝이 묶여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돈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쪼개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를 구분할 때 현재 가치 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개가 있냐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현재 가치 아니면 미래 가치를 공부합니다. 총 6개가 있대. 그러면 현재 가치 몇 개일까요? 그렇죠. 2등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개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 가치 계수도 몇 개? 3개. 따라해 보세요. 3, 3하다. 예, 3, 3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로 쪼갭니다. 그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고
일시불에 미래가치계수가 있겠죠. 얘를 두 글자로 줄이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현재 가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현가라고 하겠죠. 설마 현치라고 하진 않겠죠. 그 물고기야, 물고기. 그러면 이제 이쪽 미래가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미가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내가. 내가라고 하죠. 내가가 내자가 올레자잖아요. 올레. 그래서 이때 미래가치를 두 글자 줄이면 내가. 그럼 결국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표현하거나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이거나 일시불의 내가계수이거나 똑같죠?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일시불과 관련된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는 제가 어디다 힘주는지 보세요. 일시불과 관련된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는 셋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을까요? 일시불과 관련된 건 하나만 있겠죠. 각각. 네. 그럼 이제 돈과 관련된 건 일시불 아니면 뭐였어요? 연금이죠. 그럼 연이어 두 개.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계수는 각각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에서 몇 개씩 존재한다? 두 개씩 존재하겠죠. 이게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현재가치계수에 연금과 관련된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20년 뒤 빌릴 돈 1억을 지금부터 갚아나가나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아나가잖아. 맞나요? 그럼 지금 돈을 연이어 나오는 금액으로 쪼개주는 거잖아. 네. 지금 돈을. 그러니까 저당과 관련된 거는 갚아나가는 건 현재 가치와 관련이 있겠어요? 미래 가치와 관련이 있겠어? 현재 빌린 돈이죠. 이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아까 저당 빌리면 거기다가 이제 곱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걔를 딱 곱하면 얼마씩 갚아라가 나온다며. 그게 바로 저당 상수인 거죠.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지금 뭐는 완성이 됐어? 현재가치계수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우냐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보면서 얘를 미래가치계수라고 빡빡 우길 사람 없겠죠. 뭐라고 적혀 있어? 현재가치계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보면서 미래가치계수라고 빡빡 우길 사람 없겠네요. 뭐라고 적어놨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현재가치계수라고. 얘들은 현재가치계수예요. 근데 저당상수는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헷갈리지 않아. 헷갈린다고 생각하니까 출제자가 당연히 낼까요? 안 낼까요?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저당은 지금 현재 빌리죠? 지금 현재 빌렸잖아. 그러니까 현재가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연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얘는 현재가치 쪽에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번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1억을 만들고자 해. 적금을 타고 싶어. 10년 뒤에. 그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0년 뒤에 여기 있어 그러면서 1억을 은행이 주나요? 아니죠. 내가 계속해서 모아 나왔을 때 그 원금만 주면 은행을 폭파시켜야지. 아니,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10년을 부었더니 은행이 10년 뒤에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아주 예의는 발라. 1억을 줘. 1,000만 원 곱하기 10. 그래서 1억을 줘. 그럼 그 은행을 그냥 도요 폭파시켜버려. 폭파시키지. 뭘 안 줬어? 이자를 안 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내가 10년 동안 모아서 1억 적금을 타. 1억 적금을 타. 그럼 나는 1,000만 원씩 모아야 돼요? 1,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모아도 돼? 적은 금액을 모아야죠. 뭐가 붙는 만큼 모을 필요 없어. 이자가 붙는 만큼. 그럼 이자율이 높을수록 모을 금액은, 부어야 될 금액은 작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0년 뒤에 얼마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10년 뒤 금액은 미래가치야, 현재가치야? 미래가치죠. 걔를 쫙 쪼개주는 거잖아, 연금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감채기금계수, 상환기금계수랍니다. 얘는
적금 부을 때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적금의 개념이 뭔지 생각하면 이게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잡힌다고. 돈은 언제 빌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돈 갚는 내용은 현재 가치 계수 쪽에 들어가겠죠. 적금은 언제 타? 그랬더니 현재 타. 언제부터? 과거부터 부었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래 타죠? 적금을? 그러니까 얘는 미래 가치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구분됐나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분하는 내용. 이건 안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미래가치계수라는 걸 다 알아요. 써 있으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헷갈리지 않습니다. 미래가치계수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 둘은 같은 건데 이 결국은 셋을 비교할 때 얘들이 현재가치계수인지 미래가치계수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다고 누구는 생각하고 있다? 출제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음이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으면? 미음이 들어있으면 얘는 미래가치계수일까요? 현재가치계수일까요? 미래가치계수겠죠. 느낌 꽂혀요?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죠. 미음이 보여 안 보여? 얘는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계수죠. 왜 얘를 제가 연금과 관련된 계수라고 했는지 이해되세요? 10년 뒤 1억을 적금을 타고 싶다. 10년 뒤 금액 미래가치예요? 얘를 쫙 쪼개주잖아. 그럼 우리는 얼마씩 계속 적립하잖아. 그러니까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야? 연금과. 그럼 이제 상환기금 계수. 기금. 미음 보여요? 그러니까 얘들은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근데 저당상수는 저당삼수인가요? 아니잖아. 저당상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계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만나보세요. 화폐의 시간가치계수 중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현재가치 관련 계수들이다. X죠. 얘 때문에 틀린 거잖아. 이게 첫 번째 문제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6개를 지금 계속 6개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 6개를 역수관계로 둘을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얘를 죽음의 T라고 해. 뭐라고요? 죽음의 T. 얘는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둘이 역수예요. 역수. 그럼 이쪽 보세요, 여러분.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란 얘기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분의 1은 지금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분의 1은 뒤집은 거죠, 지금. 그럼 얘는 뭐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란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나 아니면 뭐로 나누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로 나누나 결과는 같게 나온다? 맞나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와 4는 사실은 1분의 4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와 4분의 1은 역수죠? 그럼 4를 곱하나 4분의 1로 나누나 결과는 똑같아? 얘가 뒤집어져서 곱해지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찾아보세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뭐였어? 저당상수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이렇게 문제를 안 낸다고요. 뭐라고 내냐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해야 되는 내용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얘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저당상수가 있어. 곱하기 저당상수야, 나누기 저당상수야. 예, 그렇죠. 나누기 저당상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수관계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화폐 시간가치계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은 항상 현재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정의 시점, 판단의 시점 무조건 현재야. 과거에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다가올 건 미래인가요? 그럼 현재 투자하는 금액이 있겠죠? 원래 갖고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럼 원래 금액을 줄이면 두 글자 뭐가 돼요? 원금이죠. 원금. 힘내고 원금.
그럼 원금은 100%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진 지금 처음이 100%인 거야. 그게 가진 돈이 1,000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억 100%, 1억 100%, 1,000만 원 100%, 10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100%는 1인가요, 여러분? 1 맞죠? 1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됐어. 지금 현재 가진 돈을 은행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제가 질문 드리면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1억이 원금이에요. 1억이 원금이야. 그때 이자율이 5%예요. 5%예요. 그럼 이자는 얼마예요? 이거 대답하시면 대단한 거야. 제가 몇 년 뒤라고 얘기 안 했죠. 몇 년 동안 붙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기간을. 네. 그럼 다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자를 대답 못 하는 거야. 이번에는 1억이 있어요. 현재 1억이 있어. 그때 2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2년 뒤 이자는 얼마야? 몰라요. 이자율을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알기 위해서는?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이자가 붙는 비율을 알아야 되죠.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돈이 R을 까는 게, 실제로 돈이 R을 까는 게 이자인가요? 그럼 R은 R이야? R이 이자야?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은 R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현재 100%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자율 10%로 1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래요. 그럼 중요한 건 1년 뒤 금액은 이자만 받아요? 원금도 받아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1억이 있어. 10% 이자를 준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0년 뒤 네 돈 있어 그러면서 찾아가래. 그 10년 뒤가 아니라 1년 뒤 찾아갔더니 얼마를 주냐면 10% 이자 줄게 그러면서 이자 1,000만 원만 주고 1억은 지가 먹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원금이 있으면 이자율이 10%라면 1년 뒤 금액은 이자만 받아야 돼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아야 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아야 되죠. 원금 얼마에? 100%에 이자율 10%를 얹어야 되잖아. 그럼 1년 뒤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10%.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100이 붙어 있어야 돼. 연습합니다. 1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자율이 5%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5%야. 7% 이자율이래. 107%, 10% 이자율, 25% 이자율, 125%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얘가 10%가 되는 게 아니라 110%가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알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1년 뒤에 이제 110% 기준으로 10% 이자가 또 붙는데요. 10% 이자가 또 붙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110%가 되나요? 그냥? 아니죠. 110%를 한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돼? 두 번 해줘야 되죠. 110% 두 번 붙은 거잖아. 구조가. 자, 원금 100%였어요. 현재는. 10% 이자가 붙었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110% 한 번 붙은 거죠. 110% 한 번 낸 거야. 또 10%가 붙었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 두 번이죠. 맞나요? 그럼 이제 3년 뒤면 110% 세 번? 5년 뒤면 5번. 우리는 몇 번 붙었는지를 승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얘는 110% 2승? 110%는 1.1? 1.1의 제곱?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꾸 뭔가를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치냐면 원금부터 출발했다는 걸 놓치시니까 이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원금은 항상 몇 프로다? 100%에서 출발.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건 복리 계산을 한답니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단리 계산은 뭐냐면 이자가 붙죠, 여러분. 이자를 안 찾았어. 근데 그 이자는 이자를 못 가.
원금만 계속 이자를 까는 거야. 이게 단리예요. 이자는 이자가 안 붙는 게. 그럼 이자가 겹쳐져서 발생하는 건 뭘까요? 봉이죠. 그럼 얘는 110%에 10%는 이자죠. 이 이자에도 이자가 붙었으니까 110% 두 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화폐 시간가치 계수의 계산식은 단리 계산이다, 복리다. 복리. 우리는 단리 계산을 공부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미래 가치는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거 동의하세요? 그렇죠. 얘를 세 글자 줄이면 뭐라고 그래?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원리금이요. 그럼 원금은 100%인가요? 이자는 R%였죠, 여러분? 그러면 100%는 1이죠? 거기에 플러스 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얘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뭐구나? 뭐구나? 원리금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을 보면서 이거 숫자네 숫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그럼 N년 뒤라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N승. 그러니까 N년 뒤란 얘기가 2년 뒤면 두 번 한다. 얘를 두 번 한다. 두 번 하는 걸 승수로 표현한 거죠 지금. 그럼 얘가 10승이야. 10승. 그럼 몇 번 했단 얘기야? 10번. 몇 년 뒤 금액이란 얘기야? 10년 뒤. 지금 그 얘기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자를 계산할 때는 아까 제가 이자율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도 알아야 돼? 기간도. 기간은 뭐로 표현되고? N년. 맞아요. 그 다음 이자율. 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나오면 얘는 뭐다? 원리금이다. 원리금. 다시 절 보세요. 1.05에 자 여기 잘 봐봐. 지금 또 미간에 또 주름이 가기 시작했어요. 미간이 주름이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을 한번 해보죠. 바로 뒤에 우리가 또 공부할 텐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자율이 얼마죠? 5%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중에 얘는 뭐야? 원금이고 이자가 5%죠. 얘가 1.5면 50%가 이자율이잖아. 1.05 이자율은 지금 5%예요. 얘 몇 년 뒤 금액이야? 10년 뒤 금액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10승 했잖아. 10번 했대잖아. 된 거죠?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원금 100%예요. 이자율이 10%랍니다. 지금 이제 연습이야. 아까 했던 거에서 연습입니다. 이자율이 10%래. 그럼 이자율이 10%죠? 그럼 원리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죠? 맞아요. 그 1년 뒤 금액이래요? 그럼 얘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110% 한 번? 110% 한 번 하면 미래가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100% 기준으로. 그럼 110%는 1.1인가요? 나눠준 거죠 지금. 1은 뭐고 원금이고 0.1이 이자율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 1.1인 거죠 지금. 몇 승? 1승?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치로 고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번엔 이자율이 5%랍니다. 그럼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05%. 105%. 그럼 얼마? 1.05. 몇 년 뒤 금액? 1년 뒤 금액이라면 몇 승? 1승. 그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뒤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1이 원금이라고, 1이. 현재 가치라고. 그럼 얘가 붙었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가 됐다는 얘기죠. 원리금이라는 얘기는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언제부터? 현재부터 미래부터. 미래 붙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자율이 15%랍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럼 100 몇 프로예요? 115%? 1.15에 몇 승? 두 번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15에 2승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곱해진 애는 몇 년 뒤? 2년 뒤. 이자율 몇 프로로? 15% 적용한 미래 가치인 거죠. 현재 100% 기준으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자율 7%로 5년 뒤 금액이랍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자율 7%면 얼마가 돼요?
1.07. 자, 얼마나 쉽냐면 100을 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07%가 된 거잖아요. 여기다 찍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몇 승? 5승.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무려 이자율 7%로 5년 뒤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공부를 해버린 거죠. 간단하나요? 복잡한가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어렵다라는 자꾸 편견에 빠져 있으니까,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까 이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 현재부터. 시작은 처음 현재 가치부터 출발합니다. 현재 가치 몇 프로였죠? 예, 현재는 100%부터 출발해. 그럼 100% 1이죠. 그럼 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얘는 투자 원금이었어요.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원금만 남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 플러스 이자. 100%예요? 100 몇 프로야? 100 몇 프로. 1 플러스 R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뭘 더하는 거다? 이자를 더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R%라면, 그 다음 N년 뒤 금액이라면 우리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1 플러스 R에 몇 승? N승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 맞아요?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친다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그럼 이자를 더한 만큼 금액, 액면 금액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그럼 얘를 커지는 건 할인한다는 표현을 쓰죠? 할증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둘 중에. 할증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할증시켰다는 표현이 나오면 아, 뭐로 고치는 거구나? 미래가치로. 뭘 더하는 거구나? 이자를 더한 거구나. 그런데 실제로 계산식에서 더하나요? 곱하나요? 곱하는 거죠.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얘 원금은 1이에요. 아, 원금은 아까 100% 1이라면서요. 그럼 이를 이자율 R%로 N년 뒤 금액을 만들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기 위해선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얘를 곱해야지. 얘는 1이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럼 미래가치에서, 미래가치는 뭐 플러스 뭔데?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현재 가치로 간대요. 그러니까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고쳐보고 싶대. 그럼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뭘 떼어내면? 붙었던 이자를 떼어내면 원금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이자를 빼는 행위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간다는 얘기는 뭘 빼는 거다? 이자를 빼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자가 떨어져 나간 만큼 원금 플러스 이자의 이 액면 금액보다 이자를 빼면 원금은, 액면 금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뭘 뗀 만큼 작아져요? 이자를 떼어낸 만큼 작아지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할증한다고 표현할까요? 할인한다고 표현할까요? 할인한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할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세일하는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할인이란 단어가 개론에서 떴다 그러면 걔는 뭐로 고치는 거다? 그렇죠.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에서 이 미래 가치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건 1이잖아요. 우리의 도착 지점은 1이야. 1이야. 그럼 1로 가려면 얘로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 얘로 나눠버리면 현재 가치로 가겠죠. 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할인하는 건 뭐 하는 거다? 나눠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출발 뭐로부터 출발했었죠? 현재 가치에서 출발해서 뭐가 붙어서?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의 N승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자를 까면 원래 금액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걸 뭐라고도 하죠? 환원시킨다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환원율,
할인율 똑같은 표현으로 막 써버리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칠판 잘 보세요. 이제 현재 가치에서 제발 집중. 이걸 놓치면 안 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를 더하는 거다?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맞나요? 근데 더하는 걸 얘를 이렇게 살짝 돌리면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 곱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가는 건 이자를 빼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빼요, 수식은 나눠. 나누죠. 그럼 여기다 땡땡 붙이면 나누기야? 맞죠? 그 내용이 되네요. 그럼 다른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걸 대답해내면 개념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1.1이 있고,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0.9가 있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0.9가 있어. 질문. 이 둘 중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번이다. 2번이다. 아니, 수치가 지금 제가 뭘 질문한 거냐면, 절 보실까요? 미래 가치가 되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뭐가 붙는 만큼 액면 금액은 커져? 이자가 붙는 만큼 액면 금액은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들은 액면 금액을 키우는 거잖아. 그럼 1보다 큰 수여야 돼, 작은 수여야 돼? 큰 수여야 되죠. 느낌이 꽂혀요? 그럼 이번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현재 가치가 되는 거잖아. 그럼 현재 가치로 고친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던 금액은, 미래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거기서 뭘 떼어내버리니까,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만 갖고 오니까 금액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잖아. 할인했으니까. 그럼 1보다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느낌 받으세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둘 중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어. 하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고. 그럼 둘 중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2번이라는 게 느낌이 꽂히세요? 네. 그러면 쉽게 얘는 1 기준으로 0.1만큼 띄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자로. 그럼 잘 보세요. 20년 뒤 금액이 있어. 20년 뒤 1억이 있습니다. 자, 느낌을 받아야 돼. 10년 뒤 1억이 있어요. 액면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액면 금액은 1억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려보면 이런 거라고요. 동의하세요? 미래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라며. 맞나요? 그럼 먼 미래의 돈일수록 기간이 기니까 이자가 많이 붙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죠. 네. 그러니까 얘를 뭘 떼어내버리면? 이자를 떼어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돈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먼 미래의 돈일수록 금액이 가치가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똑같은 돈이라면 먼 미래의 돈일수록 가치가 작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보험회사가 우리가 돈을 다달이 얼마씩 부어나가면 30년 뒤에 고객님 1억 적금을 타실 수 있어요. 그럼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고객님, 월로 따졌을 때 이 금액을 다 개월수를 곱해서 30년이니까 1년 12개월에 30을 곱하면 365를 부어도 곱해도 이 금액이 5천 얼마인데 고객님한테 1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이기네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30년 뒤 1억은 지금 현재 1억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 1억이라는 돈을 두고 분명히 시점이 달라서 가치가 다른 돈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뒤 1억도 지금 현재 1억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먼 미래의 돈일수록 그 액면 금액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 작아져. 왜냐하면 걔는 이자가 많이 붙은 애니까 이자를 까고 돌아온 원금 자체가 작아져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수치가 이 수치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수치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지죠. 금액이 작은 금액만 남게 돼 있다고. 네. 그럼 먼 미래의 돈일수록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서 미래가치를 만들 때는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이 수치가 커지겠죠. 원리가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됐네요. 그래서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해주면 내용이 쉽습니다. 다시. 자, 이제 정리. 오늘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요. 1시간 만에 택도 없는 계획을 세웠었네요. 역시 저란 인간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자기 반성의 시간을 또 잠시 가졌죠. 잘 들어보세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존재한다? 6개가 존재한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양분돼 있죠. 각각 몇 개씩 있어? 3개씩, 3, 4마다. 그래서 돈의 종류를 따졌더니 한 번만 나오는 돈을 뭐라고 하고?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돈은 연금. 그럼 일시불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1, 하나씩 존재한다. 그럼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이어 2개씩 존재한다. 그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헷갈리지 않는데 뭐는 헷갈릴 수 있다?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헷갈릴 수 있더라.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 가치 관련 계수 맞아요. 그럼 감채기금 계수는 10년 뒤 얼마 적금 타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감채기금 계수. 그럼 지금 돈 빌렸어. 지금 빌린 돈이니까 현재 가치와 관련 있네. 걔를 쪼개서 갚고 싶어. 갚아나갈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 저당에 곱하는 건 저당상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죽음의 T로 나눠진다? 죽음의 T로 나눠졌던 거죠. 되셨어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항상 언제부터 출발한다? 현재 몇 프로부터 출발? 100%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자가 붙는 경우만 있는 거지. 이자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R이 되는 건 없죠. 아, 그랬더니 이자 빼잖아. 그거는 빼는 게 아니라 나눈다고 그랬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식을 보면 1 마이너스 R이에요? 1 플러스 R이야? 1 플러스 R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 딱 나와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얘는 n년 뒤 이자율 몇 프로로? R 퍼센트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원리금? 1이 나오면 뭐고? 원금이고. 그럼 걔들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아니야? 둘은 금액이죠. 되셔야 돼요. 다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뭐가 붙는 것? 이자가 붙는 것.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커지려면 곱한다, 나눈다? 더하기는 곱하는 것 살짝 돌리면?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빼고 가는 거다. 원리금에서 이자 빼고 원금만 남기는 것. 그럼 이자를 뺀 만큼 금액이 커지고 작아지니까 할증 할인한다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원래 처음 시작했던 원금에서 이자부터서 갔다가 이자를 까고 다시 원금으로 되돌아가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환원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환원,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고치는 것? 현재 가치로 고치는 것. 그럼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야 된다?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한다? 현재 가치 계수. 왜? 현재 가치와 관련 있는 수를 곱해야, 관계 있는 수를 곱해야 현재 가치가 나오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돈의 흐름이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그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연금 들이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지. 됐죠? 이 얘기가 되는 거네.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까 봤던
이걸 만드는 식 자체가 모든 내용의 끝이다. 자,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대답을 해봅니다. 대답 충분히 할 수 있어. 3% 이자율로 10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래요. 네? 10년 뒤 금액을.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03%? 103% 10번? 그럼 걔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1.03의 몇 승? 10승이에요. 10승이야. 근데 얘가 1억인데 10년 뒤 금액이래. 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 보래요. 이자율 3%로 10년 뒤 금액이래. 그럼 할인율 3%로 10년 뒤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고쳐보래요. 그러면 우린 얘만 찾으면 똑같은 거예요. 얘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고. 그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라고 그랬죠. 그럼 얘로 곱해 나눠. 나누면 되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나누는 건데 현재 1억이 있다. 그러면서 이자율 3%로 10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얘로 곱하면 되잖아. 네. 얘를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 아니, 너무 쉬운 거죠. 얘는 원금이야,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렇죠. 된 거예요? 아, 이건 설마 안 됐어도 됐다고 하실 분은 없겠죠. 다 됐겠지? 이 정도를 설명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치 구할 때는 곱하는 거고, 미래가치로 고칠 때는, 현재 가치로 고칠 때는 나눠주면 된다. 우리가 계산한 이 놈으로. 그 얘기였습니다. 분수의 성격을 공부를 해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지금 벌써 50분이 갔어. 시간만 잘 가. 10분 쉬고, 10분 쉬고. 이 수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수식을 외우는 방법은 저만 해요. 저만 제가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저만 해. 그리고 원래 얘를 등비 수열로 계산해서 원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수식을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론 강의를 할 때 그렇게 1년 차에 강의를 해봤어.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그랬더니 듣고 있던 수강생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의 좀비야, 좀비. 그리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해서 도출해서 딱 이게 결론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는 시간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질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문제가 나오냐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 질문하는 이유는 포기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면 전 포기요. 그때 환하게 웃어. 그 환한 웃음을 보면서 속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최대 6문제가 한 해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녹여져서 6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다고.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퉁쳐버린 사람은 다 꽉 난 거예요. 못 풀어. 그런데 이게 어렵냐? 쉬워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따라오면 돼. 2교시가 중요해. 그러니까 집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 좀 쉬고. 공부 시간에 쉬다가 꼭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세요.